실제 지금 영화에서 표현된 부분에서 좀 불편한 부분이나 잔인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굉장히 그 실제 기록된 이미지에서 따왔는데 표현 수위는 실제에 비하면 너무 미세한 부분에 불과해요, 사실. 그래서 역사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것도 기록된 일부분이지 기록되지 않은 영역은 엄청난 거죠. 사실 로마 황제처럼 절대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이고 아빠였던 성종, 너무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그 신하들한테 굴복당하는 왕권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몇 동안 받다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알고 이제 굉장히 폭압적으로 신하를 억압하면서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보복을 하는데 프롤로그에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철퇴로 쳐 죽였고 때려 죽였고 온몸을 찢어서 젓갈로 한 거 버렸고 그 할머니 인수대비를 박치기로 받고 혀를 자르고 팔을 자르고 쇠꼬챙이로 각종 그 사람이 담았던 그 울분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역사가 많았었어요. 사실 그 초반에 이 간신부자들이 이뤄낸 정치 대표적인 이미지를 초반에 많이 보여주고 저희는 역사적 배경을 잘 모르니까 하지만 채용사라는 연산군이 그렇게 많이 다뤄졌는데 이 채용사 이야기는 절대 다뤄지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제가 생각하기에 연산군이 한 생각 중에 가장 심각한 행동인데 왜냐하면 피해자들도 남자들이 주인공인 영화가 사실 결국 많이 만들어져요. 그게 그 남자들의 기록들이 실록에 훨씬 많고 근데 이 채용당에서 당했던 여자들의 기록은 장록수 옷을 밟았다가 다음날 처형당하거나 몰래 애인을 만났다가 다음날 능지처참당하고 마을이 호수 속에 묻혀버리거나 성씨를 없애버리거나 사실 피해당한 생각들이 있지만 그 중에 살아있는 인물을 기록해놓은 내용은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중세 인격체도 아니고 이름도 없고 정말 조금처럼 쓰여졌던 시대라 그래서 연산군을 다시 또 다루게 됐을 때 기존 연산군의 다루어졌던 방식과 다르게 간신이란 다른 시점으로 채용당한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또 여기에 유자강도 실제로 반정에 참여한 최고의 간신이죠. 살아남는 간신이기도 하고 장록수도 간신으로 그랬고 박원종이라는 옆에서 말은 많이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기회를 노리는 간신이 있고 임사홍이라는 또 천하의 전형적인 간신도 있고 임충재도 있는데 그래서 모든 간신을 그냥 벌하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나 그 사람의 회개의 가능성이 있는 나쁜 사람은 그냥 목 따면 너무 쉽잖아요. 그 사람에게 그거는 죄를 뉘우칠 기회 못 주니까. 그래서 사실 반이라는 인물이 그리고 서충매라는 인물이 임충재를 근원적으로 자신의 죄의식을 건드려서 이 사람이 죽어서 다시 다른 천하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풍자하고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은 이 사람에게 살아갈 만한 어떤 삶의 희망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좀 주려고 연산군 시대 때 연산군만 유명했고 가려져서 연산군이 너무 센 캐릭터라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던 간신과 주변 인물을 좀 그려보는 거죠. 서양골동 연가자들 앤티크에서 처음 만나셨잖아요. 그 뒤로 세월이 좀 흘렀는데 사실 그때는 거의 주지훈 씨가 애기였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좀 달라지셨던가요, 감독님? 굉장히 제가 간과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로부터 8년 정도 지났는데 감독님도 8살이 되셨다는 걸 간과하고 있었죠, 제가. 그래서 결국은 그때 그 관계 그대로 그때 그 주지훈 씨를 하셨을 때 지금 좀 어떻게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이제 처음 이제 막 데뷔하는 배우를 만나가지고 어렵게 이제 같이 영화를 찍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흐르는데 이상하게도 이제 그런 신인 시절의 배우들은 시간이 가도 계속 마치 노모가 장년 아들에게 유조심을 하는 것처럼 뭔가 계속 부족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잘 됐으면 좋겠고 더 아쉽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지금 얘기한 게 이제 또 신인 같고 막 이러니까
높아심에서 많이 바라보는데 나도 이미 많이 성장했고 경험도 많아졌는데 나를 왜 이렇게 어리게 보냐고 이제 그런 질문했을 때 미안하게도 나도 그 사이 너무 늙어가지고 비슷하게 그 옛날 관계가 유지됐다라는 이제 그 답을 한 것 같아요. 수위에 대한 걱정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왜냐면 이 감독님 특유의 그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 색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 감독님 그 스타일 같은 경우가 뭐랄까 좀 오히려 그래서 더 셀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짚을 수 있는 개인적으로 앤티크 때 그런 어떤 남자 키스씬이나 이런 것들도 뭔가 조금 더 농밀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그렇지 않아서 더욱더 남자로서 충격적이었기도 했는데 그렇게 있어서 뭐 크게 좀 두 배우분께 여쭤볼게요. 사실 저는 그 두 배우분 이전작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었어요. 민지연 씨 같은 경우는 인간 중독에서, 그리고 또 이명 씨는 그 조근현 감독님 봄에서 또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셨는데 이번 작품 준비하시면서 좀 감독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고 좀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단위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건물 추구 그런 부분에서 좀 준비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위의 기본적인 체력적인 부분들이나 기술적인 것들 건물을 굉장히 잘 추는 여인이기 때문에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단위의 과거에 있었던 아픈 흔적들 그런 기억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좀 되짚으면서 준비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백정이잖아요. 그 백정의 연기에 대해서 어떤 주문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감독님께서. 약간 분위기가 백정 느낌 들지 않나요? 뭐랄까 속성으로서 돼지 같은 면이 있죠. 사실 이렇게 보이는 이미지하고 또 다르게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좀 단순한 면도 있고 또 굉장히 무던한 면도 있고 영화 속에서 굉장히 미묘한 이미지로 사실 영화를 단편 영화를 보고 처음 이제 반해서 어떻게 영화랑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었던 시기인데 그 이미지 자체가 독특하지만 이제 그 실제로 또 실제 성격하고 또 다른 면이 있어가지고 겉모습하고 다르게 다른 이미지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게 이제 더 남성적이고 중성적이고 영화 속에서는 혁명을 꿈꾸는 권력을 탐하지 않는 사실 유일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를 통해서 영화에서 또 전달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 이 왕과 간신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실려있기 때문에 저 인물이 매력적이고 능동적인 캐릭터로 영화에서 보여져야만 사극이 주로 남성 위주의 남성 사관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영화이기 때문에 저 여배우들이 그냥 좀 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주문하고 준비를 했으면 하고 바랬던 것 같아요. 예, 유영 씨 질문 드릴게요. 작품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욕망의 화신이잖아요. 그 숨기지 않는 굉장히 솔직한 성격이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했었습니다. 네. 영화 봄을 찍을 때는 민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저랑 이미지도 맞는다고 생각했고 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쉽다고 생각했는데 설중의 역할을 처음 이제 하게 됐을 때 많이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선 최고의 뛰어난 기생 역할을 저는 할 자신이 없고 저랑 잘 맞는 것 같지도 않아요 라고 감독님이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감독님이 자기가 봤을 때는 그냥 네가 설중매로 보이고 네가 세상에서 제일 섹시하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자신감을 많이 주셨어요. 아니에요 감독님? 근데 그 섹시하다는 게 겉모습이 아니라 그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생각과 그리고 살아온 삶이 그런 모습이 그런 욕망이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섹시하다고 계속 말씀해 주셔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랄까 그렇게 막
아주 복잡 미묘하게 일단 표현을 이렇게 그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왕과의 관계로 말씀을 드리면 간신이어서 뭐 저도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감독님이 그렇지 않은 방향을 제시를 해주셨고 간신이라 하면 아바 미봉으로 항상 하는 역할인데 그거를 이제 사홍 역할이 해주셨고 그래서 좀 더 에너지틱하고 어떤 욕망과 어떤 저기를 그냥 바로바로 드러내는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는데 이제 감독님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간신과 충신이라는 게 어떤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조금 뭐랄까요 그게 어떻게 표현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왕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간언을 올리는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서도 저는 어떤 시퀀스 같은 경우는 간언이 아닌 정말 충언으로 올리는 또 어릴 적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설을 좀 가지고 왔기 때문에 둘이서 뭐 시문시답하는 씬 이런 데서는 정말 저의 욕망을 드러내다가도 어릴 적 친구이자 제가 모시는 주군의 나약한 모습에 같이 슬퍼지는 숙연해지는 그런 모습도 그거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인간관계에서 오는 뭐 연민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복합적으로 다루려고 하지 않았나. 강호영이랑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예. 그 외에 또 특별히 더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그 외에는 저는 그런 거의 모든 장면이 기억이 나서 저는 그런 궁금증도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김교동 감독님이 간신이라는 작품을 만든다고 하실 때 민교동 감독이 만드는 사극은 어떨까라는 1차적인 궁금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주지훈 씨가 캐스팅됐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연산군을 연기하는 사람이 주지훈일 것이다라는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냥 나빠 보이는군요. 연상이나 간신이나. 네. 근데 시나리오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 연산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재밌다.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죠. 감독님이 순재 역할을 주셨는데 제가 거기서 그런데 연산을 할까요? 라고 하면 모든 책임을 제가 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주신 걸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데 연산 강호영이 연기한 연산 굉장히 욕심 났어요. 되게 현장에서도 강호영이 계속 에너지틱하게 막 뿜어내는 것들도 되게 막 해보고 싶고 막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 걸로 네. 임지연 씨가 캐스팅됐다 그래갖고 제가 저 선발로 달려가서 제발 시켜달라네요. 제가 어떻게든 하겠다며. 그래서 간신히 나갔습니다. 특히 그 다니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이 여기 계신 그 세 캐릭터 중에서 거의 가장 유일한 그 허구의 인물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는 좀 어려움은 없으셨을까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허구 인물이라서 조금 더 부담이 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촬영하면서도 내가 만약에 연산이었다면, 신지였다면, 이상이었다면 역사적인 슬픈 인물들을 연기를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부담도 엄청났을 거고 그런 슬픈 인물을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되게 신기했어요. 잘 표현한다는 거에 있어서 후배 입장에서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고 아무래도 제가 허구의 인물이기 때문에 다니라는 인물 자체가 그래서 다른 부딪히는 인물들이랑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더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제가 상상하는 다니의 이제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생각하는 그 심정 자체를 제 마음대로 상상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좀 쉽게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반면에 그 설중매라고 하는 캐릭터는 예전에 그 TV 드라마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캐릭터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테레오타입화된 캐릭터이기도 해서 좀 특별히 좀 기억나는 장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설중매 연기에 있어가지고. 특별히 기억나는 장면이요? 저는 뭐라 그럴까요? 좀 많이 웃겼어요. 그 설중매라는 캐릭터가. 어떤 지점이?
그러니까 이 영화가 사실 민계동 감독님이 숨겨놓은 그 유머 코드가 저는 많이 있다고도 봤거든요. 예. 전혀 생각지도 못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같이 훈련 받을 때 경쟁 구도로 많이 다니랑 같이 촬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촬영할 때는 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촬영은 결승전 촬영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그 씬을 이름을 결승전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네, 결승전하고 보통 이제 운동회에서 가장 것처럼 즐겁게 그래서 저희가 그 씬 이름을 결승전이라고 불렀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힘든 장면이었기도 하고 그래서 촬영 전부터 아무래도 많이 부담을 느꼈던 장면이고 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미리 연습도 했었나? 그런 많은 이미지들을 찾아보고 감독님이랑 같이 셋이서 이미지를 찾아보고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같이 얘기도 해보고 마음의 준비가 가장 많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이 장면을 처절하고 정말 슬픈 장면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셔서 감독님을 믿고 따를 수 있었어요. 몇 번이 오케이가 있었죠? 그래도 많이 테이프 많이 달라고는 않은데 저희가 서로 이제 아이디어를 주고 받으면서 어떤 그림이 좋을지 또 어떻게 찍어야 단위와 설정에 대립되는 그런 목적들이 좀 뚜렷하게 보이고 좀 슬프게 보일지 생각도 아이디어를 많이 내면서 좀 의견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좀 막상 좀 현장에서 그날 촬영할 때 굉장히 떨렸는데 촬영이 들어가고 나니까 되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큰 부담 없이 잘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면은 이제 뭐 사실 시나리오상에서는 이제 숭재랑 이제 과거에 아는 사이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던 기구한 운명의 기생인데 어렸을 적에 헤어졌던 관비로 헤매고 다닐 단이를 찾고 있던 숭재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단이 목매고 죽는 걸 보고 발견해줘서 뭐 이렇게 알게 됐었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었는데 영화 속에서 많이 생각했었고요. 영화 속에서 질시와 울분이라는 개념으로 숭재가 이제 접점이 있긴 한데 결승전 이후에 내가 그렇게 미워했고 결승. 그래서 저희는 액션씬이라고 불렀어요. 사실 정사씬이 아니라 글래디에이터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단위의 인품이 설충매를 품어주고 설충매는 자신이 쫓는 권력이 자신이 불나방처럼 살아가는 것이 허무하고 의미가 없다라는 걸 깨닫죠. 그리고는 이제 단위는 숭재를 향해서 단 한순간도 사랑의 눈빛을 보여주지 않는데요. 자신의 뜻은 명확하고 왕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대신하는 혁명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자신은 갈 길을 가고 설충매의 그자를 양도하는데 숭재는 또 어린 시절 아버지의 일고로 풍부학산 났고 저렇게 독하게 변한 단위에 대한 죄책감에 어떤 아킬레스건이 계속 설받아서 저 아이마저 죽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데요. 묘하게 이런 정서적으로 형성된 삼각관계가 잘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아까 말씀드린 둘의 동지애와 연대감이라는 게 수 없는 미묘한 지점이고 그것이 잘 드러났으면 하고 바랬고 숭재가 결승전에 다시 이제 단위를 불러들인 설충매의 이런 간신 같은 지략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올지 뻔히 알았었기 때문에 설충매가 너무 싫었지만 단위가 혹시 살아나거든 잘 보살펴주고 잘 살거라라고 이제 부탁을 했었고 설충매는 죽이고 싶었던 인물이고 단위가 없다면 자기가 숭재랑 친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로서 잘 살려주죠. 그리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도 깨닫고 그 결과로
마지막에 3년 지나서 이제 승재가 100점으로 이미 죽었죠. 세상엔 죽은 인물이었고 귀신처럼 밑바닥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옆에서 같이 조력자로 같이 돌아다니면서 장돌뱅이처럼 공연하고 다니는 사람이고, 다니의 이제 고향으로 왔을 때 뭔가 바뀌고 회개하고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 보일 때 다니가 실제인지 판타지일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나서 새로운 삶을 잘 살고 있구나라고 희망을 주는 순간으로 마무리하는데, 그때 마지막 설중래 얼굴이 너무 좋죠. 굉장히 같은 촬영 뭐 후덕해지기도 했지만 삶의 연륜이 묻어나서 그 지우씨라는 게 완전히 사라지고 권력에 대한 욕망에 쩔어있던 그 눈빛이, 독한 눈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 성숙해 있는 그 얼굴이 너무 좋아서 여보의 선물 같은 개념인데 만족을 주고 싶었어요.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역사적인 이런 것들 감독님 말씀 많이 하셨고, 반대로 아주 영화를 즐기시는 관객 입장에서 전 개인적으로 뭐 제가 찍은 영화지만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아주 지루하지 않고 정말 흥미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더욱더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렇지 않나요? 저희 영화 굉장히 고생 많이 하면서 정말 열심히 많은 에너지 쏟아가면서 촬영을 했는데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입소문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 정말 재밌었죠? 네. 저도 너무 재밌게 봤고, 또 재미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걸 느끼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이 홍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신 네 분 물러가면서 끝으로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